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하남시에 나온 아파트입니다. 2017 타경, 경매 나온 지 좀 됐었죠. 그랬다가 진행이 안 되다가 이제 다시 진행이 됩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채무자가 집행 정지 신청서를 제출해서 이제까지 연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하남시 아파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지도를 먼저 보시면, 자, 이곳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하남 검단산역, 검단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도심 아파트인데요. 좀 더 축소를 해서 보시면, 자, 하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남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구별해서 본다면, 자, 이쪽은 미사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 정도 중간 정도까지는 덕풍동, 하남시 덕풍동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신장동, 그 다음 마지막에는 창우동, 뭐 이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근처도 하남이긴 하지만, 크게 구도심을 얘기를 한다면 이 정도를 구도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덕풍동과 신장동, 창우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위쪽에는 미사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미사신도시 한번 금액을 한번 봐보세요. 봐보시면 상당히 높은 금액입니다. 게다가 여기는 바로 뭐예요? 여기가 3기 신도시죠.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3기 신도시가 됩니다.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남 신도시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3기 신도시. 이렇게 중간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에는 미사 신도시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는 3기 신도시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점점 교통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남 미사 신도시 여기 지하철도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도 3기 신도시에 의해서 교통도 좋아질 것이고요. 그러면 그 영향을 당연히 이 중간에 끼인 곳, 전 이렇게 끼인 곳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한 군데가 발달을 하면 이 옆에 있는 곳도 당연히 발달하겠지만, 여기도 발달할 수도 있고 여기도 발달할 수 있고 여기도 발달할 수 있잖아요. 다 발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여기 어떤 걸 발달하고 여기 발달을 한다면 이 중간에 끼인 곳은 당연히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하게 따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안정적인 투자를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중간에 끼인 곳을 좋아합니다. 자, 미사신도시와 3기 신도시 중간에 끼인 어디에요? 하남 구도심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 구도심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이렇게 투자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어서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봐보세요. 미사신도시와 하남 3기 신도시 중간에 있는 하남 구도심은 어떨까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 이미 지하철 얘기도 많이 돼 있죠. 어떤 지하철이 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올 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굉장히 많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 찾아보셔도 정보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지금 이 지하철 하남 검단산역 마지막에 있는 바로 이 구도심 아파트에 있는 물건이 경매로 나왔죠. 좀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1, 2년 내에 이 구도심에 있는 아파트의 경매 물건이 나온 걸 찾아보세요. 정말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파트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많지도 않지만 뒤져본다 하더라도 2020년, 2019년을 통틀어도 10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시세를 봐본다면 감정평가 건물 면적은 102제곱미터이므로 시세를 봐보면 124A입니다. 공용 면적이 124A이고요. 실거래 시세를 마지막 보면 아름답게 올랐네요. 여기도 마지막 보시면 8억 2천, 8억 3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거 5억 9천, 이거 2층, 이거 너무 이상한데요, 이거? 오히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네요. 이건 좀 약간 좀 의심이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제외하고 8억에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7억 9천이긴 한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당연히 17층에 9층이므로 8억이 넘게 되겠죠? 물론 2017년 2017년도에 감정평가가 되어서 이때 금액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긴 하지만 8억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입찰자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 물건 전입자가 있는데요.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보다 전입자가 빠른 전입자입니다. 이 전입자는 누구냐? 소유자, 즉 채무자의 딸로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의 딸. 채무자 딸인데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세대 분리를 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해서 만약에 진정한 세입자가 맞다면 낙찰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확률은 세대 분리를 해서 같이 사는 딸, 아무래도 30살이 넘은 딸이지 않을까 좀 추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뭐 청약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리를 한 거지, 세입자로 살기 위해서 분리를 했다고 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무리가 있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마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 입찰자들은 그냥 몰려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항들은 전부 소매상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관리비도 이게 처음 경매 났을 때 당시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2018년도 당시에 체납이 없을 뿐인 거지, 지금은 얼마나 체납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하남 구도심에 나와 있는 아파트, 지하철역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아파트, 얼마에 낙찰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한번 하남 구도심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지금 2021년 4월이잖아요. 올해 말 또는 2020년 됐을 때, 또는 한남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할 건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하네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